추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추천과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전체적인 추천 시스템의 원리와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요 방송 내용, 방송할 스케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전회 1회 추천 시스템이란 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 관련 읽을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 TV, 요거 판도라 TV가 아니네요. 판도라닷컴입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의 판도라 TV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도라닷컴의 뮤직 캐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런 것들은 추천에 관련돼서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오래된 포스팅이지만 같이 한번 읽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주요적으로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실제적으로 추천의 과정, 그리고 클러스터링, 유사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러스터링은 K-민즈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유사도는 자카드라는 유사도 측정 방식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카드를 이용한 유사도 분석 예제를 간단하게 한 라이브한 코딩으로 빨리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 주죠?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제1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김대리 하루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추천이 된다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파레토와 롱테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상위 20%가 80%의 가치를 창출하는, 즉 뭐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VVI 마케팅 또는 뭐 핵심 인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가지 이런 경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되고 또는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가 되면서 거의 제로화가 되면서 롱테일의 법칙, 즉 파레토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테일이 길고 또는 굵은 그런 롱테일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롱테일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뭐 랩소디나 아마존, 넷플릭스.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는 롱테일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좀 했었습니다. 최근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XTM의 이제 가제트라는 가제트라는 방송에서 이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즉 아마존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아마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 어떻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이런 히스토리,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한번 볼만한 그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없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의 성공 요소는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이커머스라는 것에 아예 정말 집중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잘 제공했다 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은 그 창업자 제프 조나스인가요? 그 사람이 가장 잘났다 이런 거였고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고, 추천은 대부분 협업 필터링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끝미에 했었고요. 협업 필터링은 유저 기반과 아이템 기반의 추천으로 분류가 되고요. 유저 기반과 아이템 기반의 추천은 기술은 동일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틀린 거거든요.
즉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유저 기반 추천은 나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내고 그 비슷한 유저들이 본 상품들 중에 내가 안 본 상품이 있으면 그걸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하게 아이템 기반 추천은 내가 본 상품 중에서 우선 이 상품과 내가 이런 맥북이라든가 이런 걸 봤으면 그와 유사한 상품을 찾아내어서 그걸 추천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주체가 나와 유사한 걸 찾느냐 또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찾느냐 이렇게 주체만 틀려졌을 뿐 기술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저 기반 추천을 많이 선호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용자 기반 추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유저 기반 추천은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해서 대부분 아이템 기반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마존이 유저 기반 추천을 하면서 성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아이템 기반 추천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요번 주에 금주 2화 추천과 회복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 시스템 읽을 거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판도라 닷컴이죠. 판도라 닷컴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선은 예전에 이제 2013년이지만 판도라 레이디오로 보는 추천의 가치라는 블로그를 읽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판도라닷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닷컴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음악 및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우선 수익 모델은 무료로 기본이 제공되는 시간을 초과하면은 뭐 0.99달러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연간 4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좀 더 이 판도라 TV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건 안 나오네요. 제가 링크를 잘못 걸었는가 보네요. 네. 우선은 판도라 TV는 그러니까 우선은 뮤직 개념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요. 뮤직 개념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면은 우선 그 전에 설명드릴게. 우선 판도라닷컴에 주요 이렇게 판도라닷컴요. 네, 알겠습니다. 판도라닷컴 이게 우리나라의 판도라 TV랑 너무 이렇게 제가 익숙해졌다 보니까 판도라닷컴 정정해서 꼭 다음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판도라닷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뮤직을 개인화된 뮤직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으면 그 음악과 유사한 음악 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 그런 것들을 추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자에게 계속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직 수익화는 되게 좀 많이 약하긴 하지만요. 우선 가장 내가 멋있어 보였던 것들은 이 뮤직 개념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왠지 뭔가 있어 보이죠? 뭐 있어 보인 것처럼 기술력도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내부적으로 판도라닷컴은 20명의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그 음악 전문가들이 모든 음악을 하나하나 태그를 만들었어요. 다 이것은 어떠한 음악이고 느낌은 어떻고 장르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우선 메타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음악마다 리듬, 템포, 스토리, 비트 이런 것들을 모두 추출해내 가지고 뭐 한 200개의 팩터단가요? 하여간 그래서 2000개의 팩터까지 각 음악당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가 막 제공되면서 서비스가 널리 퍼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는 이런 기사거든요. 어, 우선은 모바일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디스커버리의 기능이 되게 필요하게 되었다. 즉 스크린도 사이즈도 작고 입력 방식, 즉 우리가 원하는 걸 검색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모바일에 되면서 이런 타이핑이나 이런 게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그냥 자동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이 많이 필요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축이 추천이었고요. 그것을 이 판도라 레이디오는 아주 이제 온라인 무방에서 고도한 추천 기반을 제공으로 사업화까지 성공해낸 기업이라고 거죠.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원래 영국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영국도 이제는 그 라이센스 때문에 즉 미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영국 쪽은 해줬던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저도 써보진 않고 기사만 있다 보니까 아주 얕은 지식을 갖고 있네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도라 라디오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음악 라이센스 문제로 이용할 수 없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VP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10년 전부터 뮤직 개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비트, 곡, 전개, 악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교한 추천이 가능했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IP 코어까지 성공을 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밸류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어라든가 이렇게 매칭되면서 가중 이렇게 롱테일의 시장을 되게 확대해 가지고 이런 밸류까지 다 이제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이 가장 잘 되었지만 이 판도라닷컴은 추천은 잘했지만 정말 내가 좋아할 걸 잘 찾아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유료화도 유료화도 이렇게 했지만 좀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 광고를 붙였는데 좋아하는 그 음악은 알았지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좋아할지까지는 분석을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좀 아직까지는 그 IPO에 성공하고 모든 이제 가능성은 많은 기술력은 많이 가져갔었지만 좀 아쉽게도 이제 폭발적인 기존의 이런 추천으로 성공한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넷플릭스 이런 것만큼 성공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사랑받는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날개를 더 활짝 피지 않을까. 지금은 계속 어떻게든 살아는 갈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더 이런 넷플릭스 뭐 이런 것처럼 한번 더 이렇게 날개짓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럼 여기 간단하게 이제 이런 판도라 TV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보다 아마 지금 제가 링크한 블로그들 필요 없는 것들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좀 더 이런 추천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 기반, 즉 추천 시스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 어디 그런 내용이 살짝 묻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책에서 또는 다른 블로그에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좀 조합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디 참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레퍼런스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추천 시스템은 다음과 과정을 거칩니다. 즉, 표절까지는 아니고요. 표절보다는 이 재가공, 우선은 뭐라 그래야 되죠? 아,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원소스를 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하는 2차 가공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레퍼런스를 알리고 최대한 인용하고 그래 인용 같은 것들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선은 추천 시스템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금 회버 필터링의 아이템 기반 추천에 대해서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엔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의 관심 상품을 분석합니다. 즉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반대편에서는 내가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상품과 연관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재접근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클릭하기도 전에 바로 제공을 하는 거죠. 아까 그 개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런 추천에 대해서는 모바일이나 이런 것이 디스커버리 기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 세 개의 과정을 사전에 다 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들어올 때 내 관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바로바로 노출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데이터 수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은 우선 두 가지 항목으로 저는 우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선 사용자의 초기 메타 정보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나이라든가 성별, 직업 또는 취향까지 나는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 케이팝 아니면 걸그룹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 취향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런 취향에 맞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상품을 이용하는 정보들, 즉 내가 음악을 들었던 거 하는 자주 듣는 음악들 또는 내가 평가한 것들, 이 상품은 싫어요, 좋아요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이용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뭐 이제 콜드 스타트 초기 평가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더 가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뭐 추천 계산이라든가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변환 작업을 거칩니다. 데이터를 작업을 거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고밀도 저차원 데이터 그리고 저밀도 고차원 데이터 뭐 반대의 개념이죠. 우선은 말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하면은 밀도가 높은 차원이 적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초기 입력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영화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 토이스토리라는 데이터는 감독 요것이 이 항목이 차원입니다. 이제 4개 4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영화 그러니까 상품인 거죠. 하나의 상품은 감독은 누구고 분류는 애니메이션이고 토이스토리 배우는 누굴까요? 만화 캐릭터 또는 뭔가 되겠죠. 이런 그, 성우가 되겠죠. 예, 뭐 평점 이런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각 항목들, 각 데이터 셋마다 모든 것들이 다 꽉꽉꽉 차 있습니다. 네, 저도 얘기했어요.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설국 열차나 이런 것들은 다 모든 데이터가 모든 필드에 각각의 차원에 거의 다 꽉꽉 차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고밀도 저차원 데이터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의외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유사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되게 좀 쉽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밀도 고차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밀도 저차원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에 입력받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입력받는 필수 항목과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차원 고밀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런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영화의 시청자를 기준으로 영화마다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6개의 영화는 5개의 영화는 시청자들이 총
몇 명일까요? 한 12명 정도만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 12명 간의 데이터를 시정했다 안 했다, 영화를 관람했다 안 했다로 표기한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할 경우 우선 차원이 좀 많죠? 한 12차원이 되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는 0, 1, 데이터를 봤다 안 봤다고 해가지고 본 것만 선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차원은 많고 데이터가 이렇게 군데군데 빵꾸가 나 있는, 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빵꾸가 나 있듯이 빵꾸 좀 이렇게 제가 좀 말이 저급하죠. 예,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공대 학생들은 좀 이런 언어 능력이 많이 딸린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빵꾸가 나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저밀도 고차원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시청자가 12명이라고만 봤는데요. 진짜 토이스토리가 뭐 설국 역자가 뭐 100만, 1000만 공격을 했다. 그것을 다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0만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셋의 핸들링은 좀 개발할 때나 이럴 때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셋을 만들지 아니면 그거와의 연관관계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때, 코딩할 때 좀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개발 언어라든가 개발 언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우리가 연산하기 좋도록 이렇게 벡터화된 데이터로 이렇게 결국은 차원이 있는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줄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토이스토리와 설국열차와의 유사도가 얼마인지, 토이스토리와 인디아나 존스와 유사도가 얼마인지, 그냥 얼핏 보기에 저밀도 갈수록 우리가 딱 보면은 왠지 어드벤처 하니까 둘이 유사도가 높겠네. 이렇게 해리슨 포드로 갔으니까 유사도가 높겠네.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독으로. 또는 시청자가 이 인디애나 존스를 본 시청자는 레이더스도 봤더라.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맺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유사도를 측정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알아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추천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리프레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좀 이렇게 넘버링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우선은 추천을 계산할 때는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여기 내용이 없나요? 없네요. 우리가 만일 이제 각 상품 간의 상품을 이제 추천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즉 모든 상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 상품이 5개죠. 그럼 5개와 5개, 5개와 5개의 상품을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의, 즉 상품수를 n으로 한다면은 n 곱하기 n의 프로세싱 타임이 필요합니다. 토이스토리랑 설국열차, 토이스토리랑 인디아나 존스, 토이스토리랑 영린, 토이스토리랑 레이더스, 설국열차랑 토이스토리, 설국열차랑 인디아나 존스, 설국열차랑 영린, 흥미의 레이더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속 이렇게 n 곱하기 m 에서 5개의 상품에 대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25개, 중복 제거하고 나면은 조금 몇 개 되게 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5개일 때 문제가 안 되지만 10,000개만 되더라도 만 곱하기 만인 억번의 1억 번의 그 유사도를 측정해야 되고, 만일 1억 개라면은 슈퍼컴퓨터 요즘에 아무리 클러스터링 파워가 컴퓨팅 파워가 늘어났다 그러더라도 힘들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사한 것과 같은 것끼리 묶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사한 것끼리 묶는 작업을 클러스터링, 우리말로 군집하라 그러는 거죠. 군집화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군집화를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 이 분류별로 애니메이션끼리 분류해서 하고 스릴러끼리 모으고 이렇게 분류별로 그냥 물어가지고 그냥 클러스터링
그것도 하나의 클러스터링이죠. 그냥 뭐 그건 카테고라이징이라 봐야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적에서만 유저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애니메이션 영화가 엄청 많을 거고 스릴러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K-민스라는 방법입니다. K-민스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 글자들 좀 잘 보이시나요? 네. K-민스라는 것은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K-민스인데요. 민스라는 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에버리지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평균인데요. 즉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 평균값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네, 우선은 K-민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좀 약점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플렉시블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된 이제 뭐 이런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선은 아직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개로 군집을 나누는데요. 평균값을 한다 그랬는데 K개를 우선 시작할 때 결정을 하고요. 우선 임의의 군집의 중심값을 막 랜덤하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5개로 나누겠다 할 때 이렇게 빨간 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빨간 점을 찍습니다. 이 점들이 실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X축, Y축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차원에서 봤었을 때 2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5개의 임의의 점을 찍고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부터 이 모든 데이터 싹 간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점이 하나, 이 점이 있다, 요 점이 있다. 이 점이 여기와 이것과 이 거리를 구해서요. 가장 가까운 놈이 무엇인가 해서 가장 가까운 놈에 이제 종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점에 종속시키게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5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 군, 하나의 군, 2개, 3개, 4개, 5개 군.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느낌상 보기에 한 군을 이렇게 나오는 게 최종 결과물이 되겠죠. 그거와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이 군에 대해서 이 군집 1차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군집들 점들 간의 중심점을 구합니다. 그걸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뭐 센트로이드라 그러거든요. 센트로이드라는 값을 찾습니다. 즉 이 점들과 점들 간의 거리 중에 중심값을 찾아내면 이 클러스터링 딱 보기에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중심값을 찾아내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중심점을 이렇게 여기 형광색 볼로 다시 찍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번에 했던 과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 점을 봤었을 때 이 점을 아까 요 점을 했었죠. 요 점은 여기에 있었는데 두 번째를 하고 나면은 점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이 점에 종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기반으로 다시 모든 점들이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마우스로만 이렇게 하니까 전 마우스가 이제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우스가 안 보이시죠? 그러시구나. 그 마우스를 볼게 형광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은 좀 그렇네요. 그게 아쉽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예, 우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3번의 형광점으로
이게 점을 안 보니까 너무 힘드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림판으로 옮겼고, 다시 할게요. 알트 프린트 스크린.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제가 점을 다시 찍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제 점 같은 것들이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충 설명드렸을 테니까 우선 임의의 점 이렇게 5개를 찍고요. 임의의 점 이렇게 5개를 찍고요. 이 점과 유사한 이 각각의 이 점들, 요런, 잠시, 요런 점들, 요런, 이런 실제 데이터 값들, 이 데이터 값들이 어느 점과 가까운지, 이 점과 가까운지, 이 점과 가까운지를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종속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각각 모든 점들을 어느 이 5개의 점들과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점과 가장 가까운지를 유사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클러스터링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원하는 것들은 요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기를 원할 텐데 우선은 그게 일차적으로 안 됐어요. 우선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만 클러스터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과 보이는 상태로만 클러스터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이 권역 내에서 이런 점들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이 점들의 중심점을 다음과 같이 그 중심점을 센트로 아이디라 그러는데요. 이 3번에서 보시는 이 점, 요 점이 이 하나의 클러스터링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각각 이동을 하고요. 각각을 이동을 한 후에 다시 모든 점들, 이 점들이 또 유사도로 얘랑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점이 있었을 경우 얘랑 또 했으면 처음에는 요 점과 유사했었는데 두 번째에 다시 하면 여기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클러스터링을 다시 했을 때는 아마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될 거예요. 또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이 되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은 아니죠. 한 3번, 4번 단계를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점들이 중심점들이 처음에는 요런데 있었지만 이것들이 중심점들이 짱짱 하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딴 이 점 이렇게 중심점들이 이렇게 실제 우리가 원하는 중심점으로 이동해서 이 점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했었을 때 이 점들이 변동이 없었을 때 클러스터의 변동이 없었을 때까지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바로 이렇게 평균점, 그러니까 평균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정해 가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최적의 중심점을 찾고 그 중심점과 가장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방식이 바로 K-민스 방식입니다. K-민스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밀도 저차원 데이터에 좀 적합해요. 왜냐? 중심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저차원 고밀도는 중심점을 구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차원 고밀도 방식에 좀 저희가 써보니까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K-민스 뿐만 아니라 뭐 미넷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그래프 같은 알고리즘을 그래프 클러스터링, 그때 그래프 네트워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 뭐 카탈로그라이징,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자카드란 방식을 편에서 많이 쓰기도 해요. 네. 이러한 자카드라는 방식을 한번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 방송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방송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 TV에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1을 방송하는 연보선 방송, 김태경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양띵 방송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방송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시청자들이 있었다. 7명이 시청을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시청했다 안 했다라는 걸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점일도 고차원 데이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카드 방식은 그러니까 교집합 나누기 합집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예로 이렇게 보면 설명드리면은 우선 연보성 방송과 김태경 방송의 자카드로 값을 구한다 라고 했었을 때 우선은 이 연보성 방송과 김태경 방송의 공통 시청자가 누군가요? 여기 딱 보면 요만 둘 다 받고 하니까 2번, 3번, 4번, 5번 시청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방송의 전체 시청자 수는 1번 시청자, 2번 시청자, 3번, 4번, 5번, 6번 시청자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통해서 공통 시청, 그러니까 두 방송의 전체 시청자는 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청자 수 분의 공통 시청자 수를 나누면 이거 오타네요. 공통 시청자는 4명인데요. 그래서 6분의 4 하면은 3분의 2. 그러니까 0.666, 0.836이 틀렸습니다. 0.666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중에 공통이 그러니까 합집합분의 교집합이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만일 김태균과 양팅 방송의 자카드 값을 구한다면은 그 김태균과 자카드의 공통 시청자 수는 2명이고요. 두 방송의 전체 시청자 수는 6명이기 때문에 0.333이 됩니다. 그래서 김태균과 유사한 방송이 누구냐 라고 보면은 김태균 방송은 양띵 방송보다 영봉성 방송이 유사하다라고 이런 자카드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아주 요즘 이런 자카드 방식은 되게 간단한 방식이거. 그러니까 간단한 방식이면서 뭐 신뢰도도 높고 또 다양하게 개발도 편하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시청자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이제 유사도 측정하기 좀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카드 방식이 이제 가중치 같은 걸 넣을 수가 현재 딱 보기에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다 공통 시청자 수에다가 공통 시청자 수가 시청 시간 이런까지 하면은 가중치도 넣을 수 있는데 가중치를 넣기에 또 적합한 알고리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자카드를 이용한 유사한 파일 찾기라는 한번 라이브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혹시 막히면은 오늘은 끝내고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자카드를 이용한 유사한 파일명 찾기인데요.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유저가 파일명 우리가 이제 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파일명을 입력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 쓸 거냐, 요런 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 우리가 이제 뭐 곰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미드 뭐 이렇게 뭐 히어로즈 1편을 보고 있다면은 1편이 끝나면 바로 2편이 나오잖아요. 파일명이 비슷하면. 그럼 비슷한 걸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카드 방식으로 어떻게 찾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그 개발 코딩의 순서는 유저가 파일명을 입력하고요. 파일명을 앵그람 방식으로 두 글자 단위로 자릅니다. 다음 파일명이 다음과 같이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죠. 이런 문자열이 이런 뭐 폭스 2014 4월 21일 에피소드 01 왕자의 게임 .mp3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두 글자 단위로 FO, OX, XO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 단위로 이렇게 쭉 자릅니다. 자르고 그 잘라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합, 그러니까 위쪽엔 시청자 수와 같은, 아까 여기서 시청자 수와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의 집합 단위로 보고요. 이 집합 단위와 유사한 드라마 리스트라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파일 리스트에 있는 것과 유사도로 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걸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텍스트 파일을 한번 보면은 이 파일입니다. 드라마 리스트엔 이러한 파일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파일명을 입력하면은 어떠한 것과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샘플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뭐 우리가 많이 플레이어를 만든다. 그럴 경우 뭐 유사한 방송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같이 계속 연속적으로 플레이 해주려면은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는 뭐 뒤쪽에 이렇게 패턴을 잡아서 한다던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또는 앞쪽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런 거와 패턴에 상관없이 이렇게 유사도를 측정해서 해당 폴더 내에서 유사도를 측정해서 또는 해당 폴더와 근접한 폴더 내에서 이런 유사한 파일을 들의 유사도가 몇 이상인 놈을 소팅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플레이 해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딩은 자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클립스 기반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내가 초기 코딩을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같이 저도 이제 하면서 계속 알아가면서 할 거니까 좀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코드 잘 보이세요? 네, 우선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좀 눈을 부릅뜨거나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샘플 코딩으로 우선은 자카드 디스턴트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우선은 거기서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해당 원래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루프를 그냥 간단하게 호출해주는 스타트 코딩 정도 좀 해놨고요. 우선 다음과 같이 이제 우선 파일 읽어드립니다. 파일 읽어드리기 전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겠죠. 뭐 스탠다드 인풋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인풋이라는 것에 한번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샘플 데이터가 요거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인 아무거나 요 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우선 인풋 데이터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과 같이 우선은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파일을 읽고요. 읽은 후에 라인 단위로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데이터를 라인 단위로 이 블럭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리하기에 앞서 한번 요 그냥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단위로 읽어서 현재 이 파일을 라인 단위로 그냥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공백도 있네요. 하여간 예.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좀 개발 환경 세팅을 약간 살짝 했었고요.
네. 우선 그럼 여기에서 코딩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글자를 엔그래밍 할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레터로 자르겠습니다. 그 자른 함수를 우선은 함수명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입력받고 우선 단어를 그냥 입력받고 두 글자 단위로 자르고 그것을 set이라는 데이터 구조, set에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죠. 그러니까 중복이 없는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저장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함수가 되겠죠. 그 전에 우선은 요걸 해야겠네요. input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잘라야겠네요.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글자로 자르려면은 요 함수가 그걸 해줄 건데요. 인풋을 딱 넣고 여기다가 input라는 데이터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set이라는 데이터로 받을 거고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두 글자를 어떻게 자르냐. 우선은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sub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beginning과 end 이렇게 가 end 인덱스, beginning 인덱스. 우선은 글자 수만큼 포문을 돌릴 거고요. 네. 포문을 돌리면서 첫 번째 0이 i가 되겠죠. 첫 글자에서 두 글자를 이게 서브스트링이 end 인덱스면은 i 플러스가 2가 될 것 같고요. 요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마이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글자 length 마이너스가 2가 돼야겠죠. 우선 요게 우선 잘 잘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력값들이 nb, bc, c, heroes,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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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를 해야 될까요? 뭐 하여간 mp4에 잘 잘리는 것 같죠? 이 데이터를 set이라는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 letters라는 것을 딱 넘겨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이제 데이터셋이 요거를 먼저 살짝 지워 놓을게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현재 실제 인풋 데이터를 인풋출하는 데이터셋에다가 화면이 어디 갔죠? 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두 글자를 잘라주고요. 아까 이제 우선은 라인 단위로 읽어드리는 코드를 다시 살려놨고요. 그러면은 우선 똑같이 해당 라인을 두 글자 단위로 자르고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input 그냥 items라고 할게요. items 하면은 똑같이 다 잘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이게 처음 그거고요. 우선 처음 인풋은 이렇게 다 잘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일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걸 아이템스에 넣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잘렸을 때 이 유사도를 만들어야겠죠. 유사도를 만든 것들을 이제 measure 자카드라 할게요. 매개 변수는 이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을 받는 걸로 할게요. 두 개 유사도로 측정할 수 있는 아이템 1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결과는 이제 몇 분의 몇이니까 소수점 값이니까 더블로 할 거고요. 아이템 1과 아이템 2의 데이터를 추천해 주시오. 유사도를 측정해 주시오. 자카드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nput items의 similarity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들면 되겠죠. 이게 이제 유사도 측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유사도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요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의 공통 그러니까 교집합을 구해야겠죠. 교집합을 구하는 거를 제가 인터섹션이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set A와 set B가 set A와 set B가 들어오면 set A를 기준으로 있냐 없냐 그래서 두 개가 다 있는 것만 템프에다 넣는 즉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템프에. 그리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는 set A를 템프에다 넣고 set A에다가 set B의 전체 원소를 넣는 코드는 간단하죠. 그래서
합집합을 찾는 거, 교집합을 찾는 두 개의 함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집합, 교집합이 영어로 뭘까요? 교집합이 영어로 뭘까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면 될까요? 인터섹션이라 그럴게요. 인터섹션 값은 인터로 할게요. 똑같이 있으니까. 아이템 1, 아이템 2. 예, 얻겠습니다. 교집합. 숲지기님의 의견대로 교집합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합집합을 구할게요. 합집합. 네, 합집합은 아까 만들어 놨었죠. 유니온으로. 네,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얘기를 했죠? 합집합 분의 교집합.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의 개수도 사이즈고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집단 간의 자카드 시뮬러리티가 측정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그러면 한번 이 자카드 시뮬러리티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거는 라인이 제목이죠. 이 제목은 플러스 이렇게 된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 이게 지금 보면은 다 0 또는 1밖에 안 나오죠. 내가 똑같이 넣은 것밖에요. 그 이유는 바로 형변환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이즈라는 것은 인트형 값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하더라도 인트로 우선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절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캐스터를 빡 넣으면 끝. 아, 네. 잘 나오죠. 보시면 다음과 같이 히어로즈라는 단어는 0.8로 유사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요. 왕자의 게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좀 보기 좋게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유사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소팅만 하면 되겠죠. 소팅. 그럼 소팅을 또 해볼까요? 우선은 그러면 소팅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우선은 맵에다 넣을게요. 해시 맵에다 넣겠습니다. 해시 맵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트링과 result 보다 similarities 라고 할게요. 유사도들 해시맵 이렇게 만들고요. 뷰가 빠졌네요. 그리고
put 라인을 키로 넣고 제목을 키로 넣고 similarity를 갑자기 컴퓨터가 느리네요. similarity를 빡 넣으면 끝. 튕겼음요? 아, 그래요? 왜 튕겼을까요? 둘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우리 내일 분석을 해봅시다. 예. 이렇게 빡 하고 넣으면은 끝. 한번 아유, 강퇴 안 시켰어요. 제 유일한 시청자인데 강퇴 시키면은 난 누구랑 시청을 해요? 예? 강퇴 절대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밀러리 아이고 시밀러리티를 찍어보면 맵에 들은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거는 요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맵을 해당 들어간 요 맵 데이터를 아니죠. 해시맵인데 저장 소팅은 안 되죠. 이제 다시 한번 해시맵을 밸류 기반으로 소팅을 해야죠. 다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컬렉션에 다시 넣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소팅을 하려면은 뭐 소트를 알고리즘을 다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맵에다 이렇게 해시맵을 놓고 관리를 하면서 해시맵을 넣으면 다음에 쓸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쓸 데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해시맵을 밸류 기반으로 소팅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맨날 코딩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구글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바를 자바 해시맵 sort by value를 때리면 뭐 이런 것들 하나 딱 클릭을 해주면 아무거나 그냥 쓱 긁어다가 척 하고 붙이면 뭘까요? 저도 봤던 거 같은데 그런 거 거의 안 써가지고 이 기회 이런 그런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구누님한테 야 클립스 자동 줄맞춤 때리면 컨트롤 시프트 F 컨트롤 시프트 F를 주면 딱 끝. 아, 오늘 뭔가 좀 잘 되는데? 예.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은 뭔가 나오겠죠?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결과 구조체가 뭔지도 몰라요. 이클립스는 알아서 타입을 맞춰주고 그래서 결과를 다시 찍어주기만 해면 되죠. 포 엔트리 셋 타입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터러블하게 돌려주면 되겠죠.
투스트링 하면 나올까요? 아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딱 보면은 요걸 입력해서 쓸 때 요렇게 나오는 유저 옵션에서 보면은 아주 잘 나오네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런 걸 알아봤고요. 네, 요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서 깃허브에다 소스를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잉. 예, 오늘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인풋이 들어오면은 유사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걸 뿌려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만일 이제 자기가 플레이어를 만든다. 그럴 때 그렇죠. 1대0이 특혜입니다. 특혜. 아주 좋죠. 이 야심한 밤에 일요일날 이게 바로 월요일에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일 같은 내일 일할 것 같은 것들을 왠지 할 수 있는 품번 찾기. 품번이 뭔가요? 품번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도 많이 쓰여요. 문서에서 다 이렇게 뭐 단어 단위로 이렇게 스플리트 만들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 단어의 히트 수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단어 간의 유사도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서의 유사도는 일반적으로 이런 자카드 방식도 하긴 하지만 코사인 방식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빈도수의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아무래도 연휴잖아요. 노동절, 주말, 어린이날, 그것까지 다 껴있기 때문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하게 되면 잘하면은 오늘 거 재탕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녹방을 틀 수도 있고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습지기님 이 야심한 밤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밤 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방송 내역은 제 블로그에 참조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소스라든가 이런 거 같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네,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